안녕하세요. 우리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 준비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쏙쏙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 이제 예금 깨지 마세요. 은행이 망해도 1억까지 보호돼요. 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용동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할까요? 물론 대부분 안전하지만 정말 만약에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예전엔 5천만 원까지만 나라가 돌려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은행, 저축은행, 농협 같은 데 돈을 맡겼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나라가 책임지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저축은행에 9천만 원 넣어두셨는데 갑자기 그 은행이 망했어요. 예전에는 5천만 원 보장받고 4천만 원은 날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마세요. 9천만 원 전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이건 한 은행당 기준이에요. 잊지 마세요. 2억 넣으셨으면 두 은행으로 나눠 넣으셔야겠죠. 두 번째 이야기. 언니, 오빠들 장학금 더 받으세요. 대학생들이 학비 내는 거 쉽지 않죠. 특히 동생이 여러 명 있는 집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장학금을 더 주기로 했어요. 2025년 2학기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장학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명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 언니가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기존보다 연간 4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물론 2학기에는 반만 적용되니까 일단 20만 원 추가 지원. 다자녀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빠가 양육비 안 줘도 나 굶지 않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빠가 양육비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의 사정으로 아이가 힘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엔 엄마 혼자 고생하셨지만 이젠 나라가 도와줍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라면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씩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줘요.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아빠에게 대신 받아내는 거죠. 만 18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우선 안심입니다.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힘내요. 화이팅! 네 번째 이야기. 입양도 이젠 나라가 책임져요. 아이를 입양하는 일 참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간기관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점도 있었죠.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지자체와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동이 입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그 아동을 돌봐주고 복지부가 양부모가 괜찮은 분들인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아이의 권리 더 확실히 지켜주는 제도예요. 응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수영장 갔다 오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수영장, 헬스장 같은 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을 깎아준대요. 2025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 원인 아빠가 수영장 다니려고 연간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3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단 연봉 7천만 원 이하여야 적용됩니다.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이야기. 기차표 발매기. 이제 할머니도 쉽게 쓸 수 있어요. 광역전철표를 자동으로 뽑는 기계 어려워서 못 쓰겠다는 어르신들 많았죠.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는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어르신들을 위한 신형 자동 발매기가 도입됩니다. 화면은 더 낮아지고 글씨는 더 커지고 신용카드로도 일회권 결제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기차표 뽑기 더 쉽고 간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강아지 병원비 미리 알아보고 가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죠? 병원 가면 저만 놀라는 거 아니죠? 주사 한 방에 10만 원이요? 오마이갓. 그런데 이제는 걱정 마세요.
2025년 8월부터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병원 홈페이지랑 병원 안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초진료, 예방접종비, 입원비 등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갈 수 있어요. 비싸다고 안 맞힐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하자고요. 8번째 이야기. 비 올 때 내비가 알려줘요.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운전자가 알 수 있을까요? 2025년 6월 30일부터는 내비게이션이 직접 알려줍니다. 이 근처 하천 수위 위험 조심하세요. 예전엔 경보만 있었는데 이제는 심각 단계 정보까지 제공돼서 홍수 위험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인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9번째 이야기. 음료수병도 이제 다시 써야 해요. 플라스틱 줄이기 중요하죠. 2025년 9월부터는 음료나 생수병 만드는 회사들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꼭 사용해야 해요. 처음엔 10%부터 2030년엔 3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을 잘 분리수거하면 그 병이 다시 병이 되는 거죠.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 지구, 나부터 조금씩이라도 실천해봐요. 10번째 이야기. 중소기업도 더 오래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정 매출을 넘으면 정부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이제는 그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매출 1,500억 원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었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1,800억 원까지 인정돼요. 이 말은 뭐냐면 좋은 회사가 커지면서도 혜택은 더 오래 유지된다는 뜻이죠.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조금이라도 혜택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책자 보고 영상 만든 거니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혜택들은 꼼꼼히 챙겨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바꿔주는 변화들 우리 같이 알아가면 정말 뿌듯하고 든든하지 않을까요? 다음 편도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